생각해보면 한때 우리는 버스나 길에서 누군가에게 학생 또는 어이 젊은이라고 호칭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문득 아줌마 또는 아저씨라고 불리게 되죠.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저도 처음에 누군가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을 때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또는 어르신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이를 먹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다르게 호칭됩니다. 그 호칭이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손자 손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각자 겉모습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불리는 게 이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기 때문이죠. 노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치과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다양한 연령층이세요. 10대부터 80대까지 들으시는데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50대 여성이다 보니 또 학교에서는 20대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 제가 소개하는 책이 주로 젊은 세대부터 중년 세대가 관심 가질 내용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모두 젊은 시절을 겪기도 하지만 또 노년 시절도 겪게 될 것인데 노년 시절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음을 걱정스러운 논조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고령화라는 게 근본적으로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료과학기술의 혜택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인 지원 속에서 더 많은 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만 그것이 축복이지만 말이에요. 이때 건강은 단지 육체적인 건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정신적인 건강과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회적인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것일 테죠. 오늘 가져온 책은 초보 노인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2023년도에 출간되었고요. 그런데 이 책은 유명 작가가 쓴 책이라기보다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에서 당선된 책이에요. 여러분들 브런치라는 사이트 아시죠? 평범한 우리도 마치 작가처럼 자신의 글을 올려놓고 여러 독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해주는 글쓰기 플랫폼인데요. 저도 브런치 계정이 있습니다만 한때 좀 열심히 적다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브런치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지런함과 끈기를 요하는 작업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늘 쓰던 글을 썼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괜히 소설을 써보겠다고 했다가 실패했어요. 여하튼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초보 노인입니다는 저자이신 김순옥 선생님이 브런치에 올렸던 나는 실버 아파트에 산다 라는 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일상의 삶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에세이예요. 김순옥 작가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맥락은 브런치에서의 제목처럼 실버 아파트에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30년이 넘도록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에 살던 작가님은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전원 생활을 꿈꾸고 남편과 함께 도시를 벗어나서 살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외곽에 마당 있는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그 주택의 가격이 맞아서 사긴 했는데 주택 뒤쪽에 옹벽이 배를 쑥 내밀고 있어서 비바람에도 좀 불안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포기하고 가까운 곳에 신축 아파트에 일단 전세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자가 소유의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인지 전세 생활이 또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돈에 맞춰 구한 집이 바로 실버 아파트였습니다.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버인지 아닌지 그건 별로 따지지 않고 구입한 거죠. 실버 아파트는 나이 제한이 있었지만 이미 60이 넘은 저자와 더 나이가 많은 남편분은 자격이 충분히 되었죠. 문제는 정작 저자분이 실버라는 인식이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직 밖에서도 할머니로 불린 적이 없고 실제로 손주도 없고 동안이라 60대이지만 50대로 보인다는 말도 듣는 분이었죠. 심지어 쇼핑도 젊은 여자애들이 드나드는 온라인 쇼핑을 하는 분이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본인이 실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나이 60을 실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버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신이 집안에서 조부모가 되었는지 또 남들이 보는 외모는 어느 정도 나이대로 보이는지 몸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등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실버로 느끼느냐 아니느냐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저자와 남편이 실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 그리고 관찰한 일들을 세세하게 적고 있는데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이지만 따뜻하고 정감 어린 시선이 눈에 띄고 또 다양한 노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참 재미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자는 실버 아파트에서의 생활을 문화 충격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30년 넘게 아파트에 살아왔지만 실버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컨대 저자는 이삿날부터 당황스럽습니다. 옆집에 산다는 할머니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이사하는 집에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와서는 이 방 저 방을 둘러보고 집이 넓군, 햇빛이 잘 든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했기 때문이죠. 또 실버 아파트는 동마다 주민들이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주자들이 노인인 만큼 몇 끼 식사 준비를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식사 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식당이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가격이 오르기도 합니다. 또 주민들끼리 다양한 동호회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호회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중간에 저자의 남편이 기타 동호회 회장이 되는 사연이 하나 나오는데요. 대여섯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 기타가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으로 클래식 기타를 잘 연주하는 사람, 병원 치료 때문에 동호회에서 무려 한두 달은 빠져야 되는 사람 등등 동호회라고 하지만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모임이 만들어지죠. 그래도 사람들은 기타를 좋아하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는 동일한 마음속에 수다를 떨기도 하고 동호회를 꾸려갑니다. 무엇보다 이곳 실버 아파트는 언제 사람이 나갈지, 다시 말해 언제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심지어 죽어서 떠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을 친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공간인데요. 이 책에 나온 에피소드 한 개를 소개해 볼게요.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집 현관 문고리에 커다란 비닐봉지가 매달려 있었다. 1006호. 상추와 오이, 고추 같은 것들이 꽉 차게 들어있는 비닐봉지 위에는 매직으로 쓴 숫자 4자리와 한글 한자뿐이었다. 비닐봉지는 우리 층 각 세대의 문고리마다 선물처럼 달려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1006호인 앞집 주인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 선물 받은 상추와 오이를 거의 먹어갈 무렵 오랜만에 식당에 갈 일이 있어 집을 나서는데 앞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난 부지런히 문을 열고 나갔다. 어머, 안녕하세요. 그렇잖아도 주신 야채를 너무 잘 먹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집 주인은 생각대로 60대 후반으로 보였다. 골격이 컸고 얼굴도 이목구비도 모두 굵직굵직했다. 이곳에서는 비교적 젊은 사람이라 내심 반가웠다. 앞집 주인은 현관문을 연 채로 자기 몸만큼이나 큰 골프 가방을 끄집어내느라 갑작스런 내 인사에 답을 할 여유가 없었다. 주로 골프 다니시나 봐요. 자주 못 배워서요. 무사히 골프 가방을 끌어낸 앞집과 나는 나란히 길고 넓은 복도를 따라 걸었다. 앞집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일 뿐 별말이 없었다. 아저씨와 두 분이서 사시나요? 저희도 부부만 살고 있어요. 침묵을 깨느라 말을 계속했는데 나의 질문에 무표정하던 얼굴이 의아하게 바뀌었다. 남편이요? 저 남편 없는데요. 아마 우리 사위를 보셨나 봐요.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어요. 남편 때문에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병원이 옆에 있어서 치료받고 퇴원하면 여기서 살려고요. 그런데 들어와 보지도 못하고 병원에서 갔네요. 우리가 이사 온 뒤 빈집처럼 조용했던 2달 동안 앞집은 남편을 보내고 있었다. 둘이 살려고 장만한 집에서 혼자 살아내는 시간이 얼마나 고독했을까. 그나마 골프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했을 테니까. 살면서 선배들이 군대를 가고 그러다가 친구들이 가고 친구의 자식벌들이 가는 식의 변화가 있듯 조부모님이 떠나시더니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이제는 본인과 파트너의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상황이 과연 벌어질까 싶지만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 과정을 겪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가장 일찍 세상을 뜰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는 삶이 더 나은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남겨놓고 내가 제일 먼저 가는 삶이 나은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모두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실버 아파트에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른바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병이 심각해지면 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겠지만 갑자기 그런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주민들인데요. 예를 들어 어느 할머니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보고 남편이라고 착각해서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가자고 한다든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려고 아등바등 한다든지 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이죠.
이 책에는 빨간 조끼를 입힌 강아지를 키우는 한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할머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줌마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지하철에서 무료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 양보를 하기 시작하는 때, 그것은 한편으로 사회에서 이제 시니어로 존중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 책에서도 보이듯이 많은 일들이 젊을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다루어집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런 항목들이 젊을 때보다는 훨씬 덜 중요해집니다. 그보다는 주변에 누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지, 또 노년의 생활을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따뜻하며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죠. 어찌 보면 우리는 젊을 때 매일같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혹은 더 성공하고자 발버둥 쳐왔지만 삶의 마무리는 결국 주변과의 따뜻하고 정감 어린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느냐로 이루어진다는 게 새삼 새로운 사실로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나이 듦에 대한 문장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모두 은퇴한 이후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삶 또한 만만치 않음을 알고 있었다. 대개는 한두 가지의 질병에 시달리고 간간히 찾아오는 우울과 불면에 힘든 하루를 보내며 직장을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가끔씩 절망하기도 하다가 또 스스로 위로해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무엇인가 하염없이 뒤쫓는 친구가 있고 맹 놓고 있다가 이것저것 기웃거리는 친구도 있으며 나처럼 하루하루를 아무렇지 않게 노는 친구도 있다. 어떤 선택도 각자의 몫이기에 우리는 기탄 없이 떠들다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는 각각 자신의 재능대로, 자신의 기질대로 열심히 삶을 견뎌내는 중이었다. 어떻게 견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놀든 일하든 배우든 실패하든 모든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지 않은가. 김순옥 작가의 초보 노인입니다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노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젊든 나이 들었든 상관없이 이제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초보 노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